1위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시 작전권 환수 추진 방안을 관세 정책과 그러니까 관세와 안보의 패키지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내정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면 위에 올려야죠. 웬만한 이슈들은. 어쨌든 전시 전자권 전환 문제도 배제하진 않겠다 의제로. 한미 간의 예. 동맹 국가로서 예. 얘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자권 환수는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하고 한미 동맹이 견고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핵이 없는 대한민국 군의 억제와 요격 능력 상당수는 미군 자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을 머리에 인 기업들의 시름이 가득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엉뚱한 전자권을 들고 나온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천만 국민을 안보 실험대에 올리는 무모한 도박을 멈추고 오로지 경제 살릴 관세 협상에 집중하십시오. 일단 관세 부분을 일단 접어두더라도요. 저희가 군사 전문가 양욱 의원 모셨는데 의원님 이게 실제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좀 우리도 가져오고 싶다. 미국에게 넘겨받고 싶다는 취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파장이 있는 겁니까? 일단요. 파장을 얘기하기 전에요. 예. 우리가 먼저 지적해야 될 거는 미국이 어떤 생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생각이요. 예. 미국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예. 우리 지금 미국 지키기만 해도 바쁘다. 중국 대항하기 할 병력도 없다. 한국에서 이 병력을 낭비할 수 없다. 그래서 뭐냐 미국 입장은요. 한국이 가져가라. 이 전자권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려 주한미군 병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계획과 맞닿아 있고요. 결국 이렇게 얘기가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웰컴일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죠. 환영하고 땡큐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한국이 알아서 하네. 예. 야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병력 줄여도 되지, 빼도 되지. 예.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전자권 전환이 카드가 아니라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가장 전제적인 조건 중에 하나인 거고 예. 여기에 되려 추가적인 제한이 붙어야 그게 미국의 어떤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최근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가까운 이제 군사 전문가가 아예 주한미군 10,000명 빼겠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처럼 이게 협상 카드가 아니가 우린 좋지 뭐 우리 어차피 돈도 아끼고 미군 주한미군 더 빼버리면 근데 실제로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볼 건 이게 한 20조 정도의 우리의 군사력이 충만히 돼야 채워져야 가능한 일인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 계속 전자권 전환을 하겠다고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그 완전 작전 능력까지는 우리가 뭐 검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우리 군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고 있으면 대략 그 얘기가 사실이 아니었나 거짓말이었나 싶을 정도의 결과인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많이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 나가고 예. 뭐 K 방산해 가지고 뭐 유로에 팔 정도도 됐다라고 해서 무기 체계가 좋아진 건 사실인데 예. 정작 중요한 눈하고 뇌가 문제인 겁니다. 예. 무슨 말인 거 아니? 적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언제나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시하고 예. 그다음에 뭐 혹 대규모 군사 이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거 사실은 아직도 미국에게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휘 통제 능력 같은 것들도 사실은 뭐 제가 이런 평가 너무 좀 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 통신하는 게 한 뭐 2G, 3G 초기 정도라면 예. 지금 현재 웬만한 군용 통신 4G 이상 지금 5G 지향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군사력의 경차는 엄연하고 인정해야 된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막 무기 체계만 잔뜩 사가지고 해서 우리 막 많이 무기 군사력이 세졌다라고 얘기를 했지 막상 이것을 엮어서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적을 감시하고 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부족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간 군이 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좀 못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쉽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국방할 수 예. 있다고 군인들이 정치인에게 확실히 그냥 약간의 정책 메시지만 준 것도 잘못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진작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예.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능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진작 보여줬어야 된다.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이 정치인들이
앞뒤 없이 얘기를 하고 뭐 이거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우려된다는 거죠. 실제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는데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보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SC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NSC 회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그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지금 1조 4천억 정도 들고 이걸 이제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데 전시작전권 전환 추정 비용 21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절대 먼저 미측의 전작권 전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더니 이거 시기를 정해놓고 전작권을 전환할 수 없냐. 아직 한국군이 지휘 통제와 감시 정찰 분야에서 우리의 그냥 아예 전작권을 가져올 만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합참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아까 양호 의원과 똑같은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안규백 후보자도 뭔가 시기를 못 바꿀 수 없냐라고 했더니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양호 의원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 그럼에도 한미 간에 얘기 못할 이유는 없다. 웬만한 이슈들 다 올려놓고 이걸 뭔가 거래도 하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혹은 여당인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딜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그분들 생각까지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요, 한 가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겁니다. 예. 이 주한 미군이 그간 기여해 오고 제공해 왔던 것들이 뭐 단순히 여기 병력을 하나 뭐 보내고 그다음에 앞에서 보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사실 우리 안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핵 억제 제공 그리고 적의 움직임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한 예. 그런 그 주요한 핵심 정보들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자주국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지난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4.25 위성 사업 빨리 시작해가지고 해서 위성도 갖고 윤석열 정부에서. 예. 그다음에 군사정찰 위성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지금 30개까지 이제 뭐 물론 여러 가지 목표가 있긴 합니다만 30개까지 소형 위성이라도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시하지 말고 지금 정부도 잘 받아서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군사 전문가로 보셨을 때 관세와 안보는 협상의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 확고한 것 같으세요? 뭐 그건 당연히 국가의 생존이 걸린 일인데 그거를 협상의 대상으로 올려놓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예. 우리가 액수 하나하나에 자꾸 지금 너무 집착을 하고 뭐 미국이 돈을 얼마 더 가져가려고 그런다 이런 말씀을 9배 올려달라고 이런 하시는데 건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네 정말 동맹 맞아? 아하. 우리가 지금 한참 힘들게 중국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력도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 너희는 과연 우리하고 같이 가려는 거 맞아? 이거를 사실은 진보 정부 당연히 대답 못 해왔고요. 보수 정부조차도 제대로 대답 못 해왔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빨리 우리가 입장을 잡지 않으면 그저 박쥐의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이제 자국의 이익과 뭐 돈 때문에 다 저러는 건 아니고 근본적인 근간은 신뢰와 동맹을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 거다. 장윤주 변호사님, 관세 협상을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냐 이런 비판을 야당에서도 하고 있어요. 오늘 뭐 야당이 관련된 현안, 특히 관세 협정이라든지 또는 뭐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우리나라 국익이나 외교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 너무 단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안보를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너무 나간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라고 한 번 더 덧붙여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이 장기적인 현안이고 갑자기 나온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뭐 거래 대상이 되었다라고 아직까지 확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야당이 관련돼서 비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예. 이것을 넘어서서 특히 국익이 달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이 있어서 이장 위원이에요. 양우 위원님, 저게
B-52가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뭘 같이 한 거죠, 저게? 그렇죠.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보통 폭격기 혼자 날게 되면은 적의 공격을 전투기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호위 임무를 뭐 한국 혹은 일본의 전투기들이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분명히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군 전력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가장 많은 세력을 갖고 있고 예. 가장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한국과 혹은 일본의 이런 공중 전력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중요성을 뭐 일본도 미국도 모르지는 않을 그렇죠. 겁니다. 모르지는 않지만은 자 어쨌거나 지금 계속 입장은 너희도 그렇게 말로만 도와준다라고 해놓고 나서 실제 우리한테 도움이 된 건 없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인태 지역의 최대 파트너다라고 해서 뭐 거의 그 트럼프 1기 때 아베와 뭐 브로맨스라고 평할 정도까지 나아갔습니다만은 그러한 신뢰가 많이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미일 합동훈련 B-52H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전개 한미일 훈련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진짜 한미일 연동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시바 총리도 꽤 뿔이 난 것 같아요. 동맹국이라도 정정당당히 할 만한다. 우리가 좀 더 오히려 되레 낙관적으로 변했다라는 측면 때문에 지금 야당도 좀 비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모든 것들은 대외적인 멘트가 있고 대내적인 멘트가 있는데 일본은 참여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민당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협상에서 뭔가 본인들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본인들이 손해를 내는 게 실질적으로 선거에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용이라고 저는 일정 부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는 어떤 압박 전술이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4만이다 5만이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2만 8천 아닙니까? 그게 일부러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성준 그 정책위 의장이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랬거든요.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1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바로 안보 이슈, 전작권 이슈까지 짚어봤고요.